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영입니다. 예. 어, 제목이 선명상 체험이잖아요. 그래 사실 저에게 강연을 요청을 할 때 원래는 명상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명상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시간이 2시 50분인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하루 중에서 가장 나른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나른한 시간을 나른한 명상으로 가득 채워드릴 생각인데 그 나른함을 뭐랄까요? 잘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잘 알차게 나른한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명상 체험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걸맞게 조금 준비 운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어요? 예. 자, 우리가 호흡을 좀 해볼 거는데요. 호흡을 잘 하려면 가슴을 이렇게 쫙 열어야 돼요. 어깨를 쫙 펴보세요. 가슴을 쫙 펴고, 그런 다음에 일단 만세를 한번 불러봅시다. 만세. 만세 쫙 불러보세요. 만세. 자, 그리고 약간 뒤로 젖혀보세요. 네, 젖혀보세요. 예, 그리고 다시 내리세요. 내릴 때, 자, 손을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서로 맞닿게 해서 허벅지 위에 또는 아랫배에 이렇게 자기가 편한 데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바닥은 하늘로 향해도 되고 이렇게 땅을 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허리를 반드시 펴시고요. 등받이에 등을 이렇게 기대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숨을 크게 한번 들이셔보세요. 코로 내쉽니다. 자, 내쉴 때는 입으로 한번 내셔보세요. 여러분, 자, 꽃다발 있잖아요. 누군가가 장미 백송이를 갖다가 여러분 품에 딱 안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 행복하게 꽃다발을 딱 안고 그 꽃향기를 이렇게 맞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 그리고 나쁜 것들을 함께 배출한다는 생각으로 입으로 후 하고 내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향기를 맡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들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요. 크게 들이마시고 네, 내쉽니다. 이게 꽃향기 호흡이라고 그래요. 꽃향기를 맡듯이 호흡을 하는 겁니다. 꽃향기 호흡. 이게 호흡이 잘 안 되면 어깨를 더 펴세요. 이렇게 쫙 펴시고 고개를 한 번만 돌려보세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그런 다음에 어깨를 펴시고 호흡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데 이번에는 그냥 입으로 내쉬는 게 아니라 이 윗니 사이로 공기가 쫙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이마십니다. 코로 내쉽니다. 자,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이것을 입소리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꽃향기를 맡듯이 호흡한 거고, 두 번째는 입소리, 네, 이 사이로 호흡을 내뱉은 거예요. 이 내뱉을 때 몸에 있는 것들, 나쁜 것들을, 기운들을 쫙 내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걸 할게요. 준비 운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이마시고 멈추는 겁니다. 자, 들이마십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멈추세요. 하나, 둘, 셋, 넷.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멈추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다시 들이마시고, 자, 크게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멈추세요. 하나, 둘, 셋, 넷. 내뱉습니다. 둘, 셋, 넷. 멈추세요. 네, 너무 잘하세요.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멈추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부터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셔도 됩니다. 자, 잘 되나요? 호흡이 아까보다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코로 숨 쉬는 것도 여러분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코로. 자, 여기 두 개를 검지, 중지를 감싸고 엄지하고 검지를 펴보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손. 네, 들어보세요. 들었어요. 그걸로 엄지하고 검지로 콧구멍을 한쪽을 막습니다. 네.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들이마시고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쉽니다. 네. 자, 이제 호흡 멈춤을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호흡 멈춤. 자, 다시 한번 엄지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들이마시고 멈추는 거예요. 자, 들이마십니다. 둘, 셋, 넷. 멈추세요. 하나, 둘, 셋, 넷. 뱉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멈추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다시 이제 약지로 다시 왼쪽 콧구멍을 막습니다. 네, 대본 되나 보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둘, 셋, 넷. 멈추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뱉습니다. 둘, 셋, 넷. 멈추세요. 둘, 셋, 넷. 네, 이제 손을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코로 숨 쉬어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호흡이 잘 될 겁니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거예요. 왜냐? 호흡을 하면 살고 호흡을 못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호흡,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흡을 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그 생에 대한 이야기, 그 가운데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그림이 있어요.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 여러분들 잘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 이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그림을 보신 분들,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그림은 고갱의 그림이에요. 고갱의 그림인데 고갱이 가장 우울하고 슬펐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딸을 잃고 딸이 죽은 다음에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까지 시도를 합니다. 고갱이.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죽음을 직면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원래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오른쪽 저 등 뒤에 여인 밑에 있는 그림인데 아기 그림입니다. 아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기 그림이에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로 이런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이 세상에 저렇게 작은 아이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면 정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저 인물이 뭔가를 따고 있죠.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과실을 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 정도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형상에서 과일을 따거나 과일을 준비하거나 따려고 준비를 하거나 이런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 요 끝에 보시면요, 머리가 하얀 그리고 어두운 빛깔의 노인이 보입니다. 이렇게 귀를 막고 있죠. 노인이 보여요? 안 보이나요? 이렇게 귀를 막고 있고 이렇게 잔뜩 움츠러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저 노인이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늙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뒤에는 신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그 오른쪽에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고갱의 죽은 딸을 본인이 그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을 가져온 것은 이 그림의 제목이 유독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제목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어서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요즘에 쉽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그럼 우리 자신의 상태는 어떠한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아마도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나는 취직을 뭘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젊은 청년들은. 아마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하면 뭐 할까? 대학원에 진학을 할까? 어디로 갈까? 또 선방에 갈까? 아니면 공부를 계속할까? 절에 돌아가서 또 기도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과연 나는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잠깐 아까 했던 그 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쉰 그 호흡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잠깐만 자신의 위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등을 떼겠습니다. 예, 좀 편안하게 등을 떼고 다시 한번 앉아보세요. 자, 모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경세를 쳐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잠시 정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눈을 뜨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이 그 짧은 시간에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짧아서. 이 시간이 길게 느껴졌는지 짧게 느껴졌는지 본인만이 아마 각자 이 시간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졌을 겁니다. 저 원래는 이제 저희가 스님들은 고려하지 않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제가 만나는 청년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들이. 왜냐하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머니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어머니들 때문이냐 하면,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보내고 중학교도 보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그 교육열이
고등학교도 정해주고 나중에는 대학교, 학과까지 다 정해주고 너는 나중에 뭘 해야 돼 이러한 주입식에 의해서 직업까지 정해지고 나중에는 배우자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 어머니가 대신 정해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너는 뭘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글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라고 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좀 더 지나치면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 많은 경우들이 뭐냐면 어렸을 때 겪었던 아픔들, 우리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런 아픔들에 갇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한 발 한 발 밖으로 내딛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청년들도 이런 청년들도 각자 모두가 행복을 꿈꾸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과정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다 달라서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제가 최근에 본 청년 가운데는 정말 굉장히 이렇게 커요. 덩치가 크고 키도 크고 늠름하고 굉장히 잘생겼는데 선택 장애가 있는 거예요. 뭐 먹을 것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뭐 하고 싶은 걸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갖고 싶은 것도 본인이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청년을 한번 보면서 그 멕시코에 가면 도롱뇽 가운데 렉서러틀이라고 하는 그런 도롱뇽과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변이된 도롱뇽이 있는데 걔네는 성장하지 않고 약간 올챙이 정도의 그런 과정에서 그 교배를 해서 계속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종류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멕시코의 도롱뇽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계속 새끼를 낳는 올챙이 상태의 새끼를 계속 낳는 그런 상태이지만 인간으로 비유를 하자면 육체는 성장했으나 정신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성장이 빨라서요. 어려서 일찍 성장을 시작하는데 대신에 성장도 빨리 멈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지금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를 객관화시켜서 잘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명상 시간에 하는 이야기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것은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호흡하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가장 바른 길, 그리고 가장 지름길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호흡한다고 뭐 그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호흡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깊이 들으시고 또 깊이 내쉬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점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점검이 뭐냐면 나 자신 그리고 나와 인연된 사람들에게와의 어떤 연관성, 말하자면 관계망, 나의 사회적 관계망이 어떠한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명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망을 어떤 자신의 성찰, 내 상태를 아는 것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또 자연스럽게 또 따뜻하게 좋은 유대관계로 유지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명상이라는 거죠.
참선은 그렇습니다. 여기 선체험 명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선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약간 마음이 나약하신 분, 심약한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좀 마음이 너무 약해. 이런 청년들이 하면 참선을 템플스테이나 이런 데 가서 배운다거나 참선을 해보면 그러면 뭔가 점점 정체성이 생기고 이렇게 단호해지는, 단단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선방에 가면은 이제 사찰에 가면은 화두를 주는데 다른 화두 들 거 없이 오늘 이 그림에서 소개해 준 것처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정말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화두이기 때문에 자신이 좀 너무 마음이 약하고 여리다 이런 친구들은 그런 선 명상을 참선을 좀 많이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호흡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관찰하는 것. 가장 빠른 길은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하는 일이 뭐 이제 출가자이기 때문에 절에서 주지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또 방송도 하고 있고 이렇게 강연도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인 거예요. 말. 근데 내가 하는 말을 내 귀로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든 누구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뭐라고 하는가?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출가했을 때 어렸을 때 은사 스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연불이 안 외워지니까 연불이 너무 안 외워져요 하니까 네가 하는 연불을 네 귀로 들으면서 연습을 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만큼 좋은 스승이 없다. 연불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학에 올 때 그리고 취업을 할 때 스피치를 또 연습하고 학원 다니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으면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명상이고 그것이 바로 연습이고 그것이 또 취직이 잘 되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또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이 명상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날 너무 아픔이 많았다 또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이랬을 때 이런 호흡법이나 명상을 통해서 점점 더 괜찮은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명상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명상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점이 많기는 한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 당면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상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은 내 인생에 닥친 장애들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 부닥친 문제들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 일련의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명상이 어떤 내 앞에 생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진 않아요. 다만 그 문제들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객관화시키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어떤 인간관계가 내 친구랑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면 친구만 잘못한 것만 알지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잘 안 하려고 들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명상을 통해서 상대방의 허물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도 볼 수가 있고 내 허물,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허물, 밝히고 싶지 않은 내 허물을 내 스스로 객관화시켜서 나의 성향이라든지 나의 장점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내 잘못과 단점까지도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객관화시킬 수 있다면 인간관계도 원활해질 수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사회적 관계망도 훨씬 더 유대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스님들은 대부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해 명상, 자비 명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아까 했던 호흡법 한번 해볼까요? 네, 호흡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요. 크게 들이마십니다. 코로 마시세요. 둘, 셋, 넷.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깨를 편안하게 들었다 살짝 내려놔 보세요. 예. 그리고 손은 아까처럼 검지, 엄지를 이렇게 마주하게 해서 양 허벅지 위에다가 얹어 놓으세요. 자, 지금부터 눈을 감으시고요. 그리고 잠시 명상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네, 이 와중에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있어요. 네, 이 음악은 꽃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눈 감은 저 머릿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렸을 때도 좋고 커서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도 좋고 부모님과 함께여도 좋고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은 환한 미소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환한 미소로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너무나 행복하고 가슴에 가득 설레임과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행복해하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상상해 보세요. 자,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해 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함께 합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내 자신이 건강하기를. 내 자신이 건강하기를. 내 자신이 안녕하기를. 안녕하기를. 네. 눈을 계속 감고 그 꽃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라도 좋습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어도 좋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자, 그 사람의 얼굴,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환히 웃고 있습니다. 너무나 환하게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해 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뇌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함께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뇌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3번 반복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뇌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뇌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환히 웃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미소 짓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가족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어머니를 떠올려도 좋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동생을 떠올려도 좋고, 이모를 떠올려도 좋고, 누구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어머니라면 어머니의 얼굴, 너무나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환한 얼굴로 나를 자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눈을 떠보세요. 자, 눈을 뜨고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웃는 얼굴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아이고 쑥스러워. 이 자비명상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얼굴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아주 예쁜 얼굴이 됐습니다. 꽃처럼 예쁜 얼굴이 됐어요. 네. 이렇게 명상을 함으로써 우리는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해봤어요. 감정이 우리가 신문을 보던 TV를 보던 무엇을 접하건 상관없이 항상 무엇인가에 시달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시달림으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평화로워지고 또 앞으로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발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명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선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해결이 조금 더 쉽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좋은 마음이 치유되는 이런 것만 사실은 근데 명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짚어보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회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만 하는 것이 그것이 명상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또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는 이게 너무나 편안하고 또 마음을 치유해지기 때문에 여기로만 자꾸 빠져드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그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들었겠지만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근데 저도 보면 저의 인생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가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이렇게 개울물이 있는데 그 개울물을 건너려면 뭐 이렇게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살이 엄청 세기 때문에 개울물을 건널 때 그 아프리카 부족들은 커다란 아주 겨우겨우 질 수 있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등에 지고 그 개울물을 건너간대요. 그 바위 덩어리, 내가 견디기 힘든 그 무게의 덩어리를 그거를 져야만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개울물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장애가 없이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까지 오래 걸려요. 알기까지가.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나에게 그런 장애나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면 아마 싫어할 거예요. 근데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젊어 고생 사서하라는 이야기. 그 아프리카의 그 부족들이 그 바위 덩어리를 짊어지고 그 개울물을 건넌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도 오늘 들으셨으니까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이것은 나에게 장애가 아니라 나를 학습시키는 어떤 선생님이다. 이걸 학습 효과로서 받아들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우리 삶을 치유하고 또 선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또 뭐랄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상의 중요성, 특히나 현대인들에게는 참선이나 명상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다 아시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스티브 잡스의 그 심플함, 그것은 모두가 선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플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 현재의 인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사는 게. 근데 그 심플함을 우리는 이 명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 명상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바로 인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해 명상도 마찬가지고 많은 명상들이 치유를 이야기하지만 치유하도록 이끌어주지만 그것의 결국은 인간다움인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더 권하고 싶은 건 이제 내 위치에서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관찰했으면 이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도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이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땅,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관계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혹시 붙잡아서는 안 될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다른 걸 붙잡고 싶다면 지금 붙잡고 있는 걸 일단 놔야 돼요.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손. 한 손을 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의자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은 펴야 뭔가를 잡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손을 놔야,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걸 놔야 무언가를 다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언가를 다시 또 놔야 또 다른 무언가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메시아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야,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잡고 있던 그 나뭇가지를 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 하류에 매달려 있던 그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를 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이 명상은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습관, 사회적인 관계망을 성찰하는 습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좋은 생각의 습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어쩌면 일생 동안 익혀가면 아마 훌륭한 더 나은 아주 좋은 인품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놔버리는 연습, 놓아버리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 강물에 탁 떨어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떨어져야 그 강물살에 휩싸이고 부딪히고 다치고 깨지고 아픈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넓은 바다로 향해 가는 그것을 내가 알고 싶다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유로운지, 나는 내 주변의 관계에 대해서, 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나는 부모로부터 자유로운가? 나는 이 사회로부터 자유로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몸을 던져서 저 바깥 세상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